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한 대로 5G 테마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 1위사죠. 버라이즌과 8조 원 잭팟을 터뜨리면서 과연 이제 그 5G 테마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시장의 어떤 그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G 테마를 이제 공부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정확히 좀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의 상관관계를 들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5G 테마의 어떤 그 모멘텀이 역시 그 버라이즌과의 8조 원 계약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은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흐름이 가장 유사한 종목, 이런 것들이 아마 그 5G 테마 내 중에서도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아래 보시면 이제 가장 젊고 가장 강렬한 시세를 찾아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맨 아래 보니까 이제 그 HFR이 이게 써 있네요. HFR이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또 핵심 주도주고, 흐름 자체도 이제 그 여타 어떤 그 5G 테마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상승률 면에서도 혹은 이제 그 어떤 그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의 폭도 좀 작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여튼 그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적 사이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큰 살은 사실 실적이죠. 일단 그 성장성으로 가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 그 실적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제 주가가 이제 가장 많이 오르냐면, 특히 이제 영업이익 기준, 영업이익률이 이제 급증할 때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 전환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사이클이라든가 이제 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그 HFR이 올해까지는 아직 안 좋았죠. 지금 이제 9월도 중순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안 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9월 빠르면 이제 9월서부터는 글로벌 모멘텀 관련해서는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도.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점검할 사항은 2월 고점이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직전이죠. 직전 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이제 나스닥 주요 종목들 있죠. 테슬라라든가 이제 그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는 이유가 이격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 빠졌기 때문에 2월 고점을 돌파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이라면 사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특히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한 6종목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 HFR이 단연커 가장 이제 유리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하는 말씀이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5G 테마 내에서도 지금 HFR을 강조를 해드리는데, 제 얘기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틀리는 것보다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논리가 맞느냐, 논리를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초보분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공감한다면 공감을 하고 우리가 공감한 것만큼 또 주가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HFR은 이제 기존의 저희 5G 테마 중에서 유리한 추천주이고 또 주력주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9월 2일자에 또 오늘의 유망주라고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10시 전에 동시효과 보고 10시 전에 이제 한 종목씩 많게는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한 종목씩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9월 2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 2일 날 오늘의 유망주에 또 추천했었고, 또 어제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 어제 이제 2시경 정도에서 이제 마이너스권에서는 이제 선침해천으로 사라, 그리고 오늘 동시효과 부근에서 마이너스권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HFR을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회사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략, 이렇게 요약한 문자 내용을 제가 오늘 캡처를 잡아서 한번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 9월 7일자 기사죠. 삼성전자 잭팟 터졌다. 버라이즌에 이제 8조 5 장비를 공급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통신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이제 단일 수출 계약이라고 그러죠. 5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솔루션을, 장비를 포함한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게 된 거죠. 이게 어려운 어떤 환경, 지금 뭐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상당 부분의 어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림은 지금 위에가 이제 테슬라고 아래가 지금 삼성전자. 제가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주는 이제 외국인 지분이 88%거든요. 시가총액 한 40조인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시가총액이 이제 40조니까 10% 4조 원을 더 사주게 되면은 단순 산술적으로 이제 지분율이 이제 98%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이제 2% 혹은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유통 물량으로 하여튼 외국인들이 뭐 많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죠. 하여튼 보통 오르는 파동에서는 보통 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테슬라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의 이제 관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좌상단에 있죠.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의 이제 바닥이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어요. 95,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지난 6월 25일날 최초로 이제 주력주에 편입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95,000원대 저희가 추천할 당시에 목표 가격을 20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공교롭게 우연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20만 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하튼 간에 많이 오른 뭐 비대면이 됐든 전기차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많이 오른 테슬라라든가 이런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하고 같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위기라고 부른 거죠. 위기라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하고 일치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왜 못 올랐냐면 어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봐서요. 시장의 어떤 매개, 글로벌 어떤 매기가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소외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위기가 왔어요. 테슬라라든가 애플 혹은 이제 아마존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기관도 사고.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인이라도 지금 테슬라를 사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것과 함께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테슬라의 고점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략 이제 한 5만 원 정도가 되죠. 역사의 최고점이 5만 3천 원이거든요. 지금 한 5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6%죠. 6%만 오르게 되면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하게 되면 또 못 사요, 여러분들. 뭐 5% 주가가 다른 뭐 개별주도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5%뭐 6% 이렇게 오르게 되면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뭐 5만 원 미만에서 얼마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5만 3천 원, 4천 원에 사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좀 물린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얘기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적 최고점 우선주 기준으로 이제 5만 3천 원이니까 역사적 고점 돌파 좀 직전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또 프리미엄이 작용합니다.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뭡니까 대기 매물이라든가 본전 매물 때문에 그런 거죠. 물려서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역사적 고점,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물려서 파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관성과 함께 이제 가수요가 있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테마, 동행하는 종목이 무엇이냐. 일단은 이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버라이즌과의 어떤 8조 계약을 통해서 모멘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5G가 유리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오른 2월 최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오른 것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은 테슬라하고 같이 움직였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주가 패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HFR이라고 봅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일반적으로 제가 아주 이제 자세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적게는 한 100분 이상, 많게는 한 300분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회원들하고 한 거하고, 저희 문자가 되겠죠. 그거하고 좀 상반되는 뭐 많은 편집이 있거나 그런 것은 강하게 저항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한 지가 딱 1년이 넘었어요. 딱 1년이 넘었는데, 뭐, 저도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 할 것이냐, 많이 이제 고민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정성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틀린 거 틀린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또 잘 맞춘 것을 이제 자랑하면은 별로 좀 반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KMW입니다. KMW는 사실 뭐 5G 내에서 5G 내 삼성전자라고 봐야겠죠. 가장 뭐 매출 면에서도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제 뭐 조만간 한 내년 정도면 이제 매출로 따져서 한 1조 원을 업계 최초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장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 제가 KMW만 대표적으로 지금 요 월봉을 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죠, 작년에. 출발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저점이 이제 10,000원 정도에서 8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0%가 올랐죠.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이제 262억 적자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죠. 작년에 1,300억 어마어마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요거는 제가 영업이익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제가 이제 KB증권을 보는데 KB증권에서 캡처를 잡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4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은 대장주가 있고 또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고 있지만 돌파하고 있지만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HFR 다음 종목을 하나 좀 추천을 하면은 뭘 하겠냐면 저는 KMW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KMW는 앞서 이제 5G 내 삼성전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지표 역할을 하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도 있는 것 같아서 KMW도 뭐 양호합니다. 지금 5G 전반은 어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OBV 차트라는 것을 이제 보조 차트는 안 보는데 OBV 차트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조셉 그랜빌이 이제 OBV 차트를 창시한 사람이죠. 개발한 사람인데 이분이 조셉 그랜빌이 OBV 지표를 발견하고는 유레카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소 떨어진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파동의 위치는 뭐냐면 2월 최고점 돌파해서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오른 것은 이제 조심하자. 자,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큰 산은 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뭐냐면 이제 KMW가 잘 보였죠. 260억 적자에서 1,400억 흑자 전환 때 이게 3년, 4년 이상 지나가면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와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죠. 또 노키아하고도 굉장히 돈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것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 2억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죠. 작년에 580억이에요. KMW보다 못하지만, 나름대로 뭐 퀀텀 점프를 한 거죠.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투자 지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2월 고점 돌파하고 5만원 돌파해서, 5만원 돌파해서 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0%가 조금 못 갔죠. 아주 많이 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OBB 지표 얘기했는데, 위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KMW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오를 때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에서 거래가 줄어요. 오이솔루션도 보면 이제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빨간 거로 표시가 되죠.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에서 거래가 팍 줄어요. 이러면 OBB 지표 공식이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의 누계치의 합이에요. 상승한 날 거래량이 만약에 1000주, 하락한 날 거래량이 만약에 100주면은 1000 마이너스 100이면 900이 되겠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누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어도 상승한 날 거래가 많이 터진 것들은 급격하게 이제 OBB 지표가 우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 가치 분석할 때 세력주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제가 5G 전반을 다 보니까 OBB 지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G는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이노와이어리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는 이제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솔루션 업체죠. 무선망 최저가 솔루션 업체고 또 스몰셀 시장이 이제 절대 강자입니다. 스몰셀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기주국이 되겠죠.
자, 하여튼 그 이노와이러스 실적 보면 2018년도 영업이익이 2억에서 153억 퀀텀 점프를 하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고점 대비, 그거는 좀 표시를 좀 안 했지. 2월 고점 대비해서 약 50%가 좀 안 올라가고,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은, 주가가 양봉에서, 주가가 오를 때, 오른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오른 날. 이것도 OBB 지표를 보시면, 제가 사실 어제 방송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 보니까 뭐 폭락이 돼갖고, 제가 글도 많이 쓰고 막 이거 여기저기 뭐 준비할 게 많아서 제가 다시 다 자료를 다시 만든 겁니다. 캡처를 다 다시 잡았죠. 자, 이노와이러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KMW 받고 우리가 오이솔루션 받고 이노와이러스 받는데 굳이 그 세종 그 아래 종목은 또 보더라도 하여튼 다 양호해요. 양호하고 이노와이러스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RF텍입니다. RF텍은 다소 조금 이제 좀 투기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10,000원대거든요. 10,000원대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 58억에서 2019년도 130억이니까 뭐 하여튼 100% 이상 올라갔죠. 앞서 세 종목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이제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RF텍은 첫 번째 지금 이제 2월 고점 돌파하고 상대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건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식이죠. 저는 RF텍도 보시면 사실 그 뭐 5G 기지국 안테나 분야의 어떤 거 최고라고 보는데 대중들이 좀 선호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BB 지표를 보면 역시 그 주가가 오를 때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OBB 지표 말씀드리는데 어제 자료를 다 만들었다가 캡처를 다시 잡는 바람에 안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그 RF텍도 OBB 지표는 굉장히 양호고요.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이제 5G뿐만이 아니라 그 5G 통신 장비 함체를 만든 거죠. 함체. 그리고 뭐 폴더블 펀지 그 수혜주 맥락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5G 전반은 이제 그 흐름을 좀 나름대로 잘 이제 짚은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은 제가 좀 못 맞췄어요. 서진 시스템 예전에 좀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게 장점인데 사실 그 시장 진입이 좀 용이하다고 해서 함체라는 게 이제 박스거든요. 통신 장비 박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굉장히 좀 쉽죠. 그런데 또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힘은 굉장히 세요. 지금 제일 셉니다. 그리고 거래가 초기에 역사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거래가 줄고 있죠. 이건 거의 뭐 세력주하고 좀 유사한 그런 패턴입니다. 영업이익 보면 이제 그 369억에서 544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RFHRC가 있는데, RFHRC는 사실 그 파웨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웨이하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양호하긴 하죠. 양호하긴 하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같은 5G라면 다른 쪽으로, HFR이나 KMW 이 정도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HFR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은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그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바닥권에서 출발한 거죠. 앞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은 좀 역사 고점 돌파하고 좀 많이 올랐는데,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월 고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G 테마 내에서 가장 못 올랐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관련된 분들한테 이제 사과 말씀드리면 기존에 5G 종목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다 팔아서 HFR로 다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근데 앞으로 흐름은 여타 어떤 5G보다는 HFR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HFR이 여타 5G에 비해서 안 올랐어요. 즉 삼성전자와 흐름이 가장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8년도 29억에서 작년에 22억에서 오히려 줄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 줄은 과정 속에서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면서 수급 체계가 강화가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올라서는 좋지만 수급이 훼손이 되죠. 매수가 점차적으로 이제 포화를 이루거든요. 그 초보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17억이요. 하여튼 20억 정도 부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봐서는 일단 단연코 HFR이 제일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고 아래가 이제 HFR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바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좀 높인 상태예요. 역시 2월 고점은 돌파 못한 상태고, 지금 HFR은 개별주니까 뭐 중소형주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할까 말까 이제 그런 중이고, 그 3월 최저점 부근이죠. 못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요번에 앞서 이제 우리가 최초 화면에서 테슬라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를 봤죠. 테슬라의 상투가 삼성전자의 저점이다. 아울러서 이제 HFR의 저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그 5G 테마는 전반적으로 다 오른 상태고요. 자, 그리고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서진 시스템입니다. 아래가 이제 그 HFR인데, 지금 HFR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는 이제 그 서진 시스템이 예전에 이제 2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돌파하는 그런 그 초입 단계라고 이제 부른 거죠. 서진 시스템 신고가 돌파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약속한 대로 오늘 이제 저희가 8시, 오전 8시 30분에 나간 이제 문자입니다. 뭐 HFR 비중 더 사라 그런 거죠. 어제 오후장에도 사라 그러고, 오늘 마이너스, 동시호가 보고 초반 마이너스 거래 사라 그러고, 저희가 종목을 추천할 때 그냥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회사 개요, 그리고 상승 논리, 뭐 전략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간략하게 이제 그 상승 논리만 본다면, 5G 테마 중에서 가장 배고팠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HFR만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가장 배고팠던 것만큼 아래 보시면 잠재된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다. 에너지를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투박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게 주식 논리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상승 논리는 내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뭐 17억, 한 20억 정도 예상되는데, 21년도,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뭐 300억 혹은 400억을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FR이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5G 테마 중에서 가장 더 올랐다. 더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그 실망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체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6만 원을 제시했고요. 보면은 나스닥이 급락했죠. 동시호가 시작 초반에 급락시 적극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뭐 간략하게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게 최근 보고서 놓고 이제 8월 26일자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버라이즌 향 이제 그 프론톨이죠, 프론톨. 뭐 프론톨에서 많이 말씀드린 링크 장비죠, 링크 장비. 그러니까 무선 그 접속망에서 디지털 처리 장치하고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갖다 연결하는 이제 링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초도 물량 공급이 버라이즌에 시작이 됐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자에 한번 추천을 했던 거죠. AT&T 같은 경우, 현재 그 필드 트라이얼이 이제 야외 실험입니다. 야외 실험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또 미국 통신 시장의 신규 통신업자 향 이제 라디오 장비를, 이거는 주파수죠. 주파수 장비를 또 수출했고, HFR의 해외 매출액은 2020년 274억에서 내년도 2021년도 1700억. 이러니까 이제 퀀텀 점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그 5월 18일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이 이제 2019년도에 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140억인데, 최근 8월 26일자 보고서는 140억에서 20억으로 줄은 거죠.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어떤 그 모멘텀이, 글로벌 향 발주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0억에서 내년도 8월 26일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00억을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자, 월봉입니다. HFR 월봉이고요. 월봉 보면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그 체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제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인사 말씀을 올려야죠. 인사 말씀 올리고,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그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다 문자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무엇을 제일 많이 사고, 뭐는 지금 우리가 더 사들어가고, 뭐는 더 팔아나가고 있는지, 그것들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하시는데,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 이제 승자에 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